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은선입니다. 네, 여러분, 혼인서약서 작성하시기 힘드시죠? 네,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분량으로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혼인서약서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글쟁이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다 보니까 글을 잘 쓰지는 못하는데요. 하지만 최소 결혼식을 1000번 넘게 보고 또 경험하다 보니까 혼인서약서가 어느 정도 되면 평타 이상이 되더라 라고 하는 감이 있거든요. 그 감을 토대로 제가 잘 정리해서 혼인서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서약서는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신랑이 한 바닥을 쭉 읽고 신부가 한 바닥을 쭉 읽는 편지 형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랑과 신부가 한 번씩 번갈아서 낭독을 하는 교차 낭독의 형식이 있습니다. 편지 형식을 살펴보면요, 신랑 신부가 한 바닥씩 쭉 읽어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스토리들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 아니면 두 사람이 사귀면서 경험했던 특이한 에피소드들, 아니면 결혼을 언제 결심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쯤에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신만을 믿고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이런 멘트들을 넣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쓰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너무 길게 쓰시면 안 돼요. 거의 축사 정도 되도록 길게 써버리면은 하객분들이 느껴지기에는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랑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한들 그 주인공 스토리가 너무 길게 되면 몰입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길이 조절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한 13포인트, 14포인트 정도로 해서 한 바닥 이내로 A4 용지 한 장 이내로 써주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편지 형식이 진짜 잘 어울리는 예식장이 있어요. 바로 야외 예식장입니다. 고요하고 고즈넉한 예식장, 그런 예식장에서 혼인서약서를 편지 형식으로 낭독하게 되면 엄청나게 분위기가 잘 살게 되고요. 특히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결혼식은요, 석양이 딱 내릴 쯤에 신랑 신부가 마주보면서 뒤쪽에 그 노을진 배경을 뒤로 하고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편지를 낭독해 줄 때, 야, 감동이더라고요. 그냥 그 분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야외 예식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편지 형식도 추천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차 낭독 형식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신랑 신부님들이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낭독을 하신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교차 낭독 형식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입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그리고 마무리 부분,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도입 부분에서 꼭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많은 하객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그것만 넣어주셔도 좋은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의 첫 느낌, 첫인상,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황들을 묘사해 주시면 되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간 부분인데요. 이 중간 부분에는 여러 가지 서약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작성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서약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최대 4개 정도로 꾸며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도입 부분이 길다, 조금 스토리가 많이 들어갔다 하시면 3개 정도로 꾸며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한두 개 정도는 조금 위트 있고 재미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 뒤에 한두 개 정도는 감성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멘트들로 꾸며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요, 각각의 이 서약의 내용들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좋습니다.
신랑 신부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기 때문에 그 읽는 내용들이 대칭 구조를 가지면 되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랑이 이렇게 읽었어요. 2019년 12월 20일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의 한날 당신은 나에게 포근한 첫눈처럼 다가와 주었습니다. 라고 읽었다면 신부는 2019년 12월 20일 손발이 꽁꽁 얼어붙던 겨울의 어느 날 당신은 나에게 따뜻한 핫팩이 되어 주었습니다. 와 같이 전체적인 구조를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여기서 듣다가 핫팩? 약간 이상하게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핫팩과 같이 조금은 투박하고 날것의 느낌을 주는 단어들은 잘 쓰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핫팩을 여기다 넣었던 이유는요. 두 분의 첫 만남이 첫눈이 내렸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그때 신랑이 핫팩을 건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썼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기만 하다면 어떤 단어를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하지만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면 최대한 부드럽고 몽글몽글한 단어들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좀 더 감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미사여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소가 예쁜 당신이라는 표현보다 누구보다 맑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당신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게 들리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감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단어, 그런 미사여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신랑 신부님께 수정 요청을 받았던 그 혼인서약서를 보면서 같이 고쳐보고 또 어떤 식으로 바꿔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혼인서약서 살펴보기 전에 말씀을 드릴 건요. 결혼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꿀팁들을 알려드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랑 신부님들께서 좋아하는 것들로 결혼식을 꾸며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즉슨 저는 신랑 신부님들께서 요청을 하셔도 혼인서약서를 제가 다 직접 써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혼인서약이라는 그 의미도 퇴색될 뿐더러 그 뜻이 약간 옅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써드리진 않고 신랑 신부님들께서 어느 정도 써오시면 그것들을 수정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보다는요, 어느 정도 하객분들께서 좀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더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잘 써주셨어요. 두 분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 구체적인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잘 써주셨는데 뭐 중간중간에 좀 더 부드럽게 읽힐 수 있도록 제가 수정을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도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좀 더 하객분들이 잘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바꿔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정을 해드렸었고요. 그 수정을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혼인서약서 라고 적어주셨는데, 자, 근데 제가 아나운서로서 약간 꿀팁을 하나 드리면요.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쓸모없는 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시는 것들이 있는데, 사회자도, 전문 사회자분들도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굳이 지적은 하진 않습니다. 이게 또 맞춤법 지적하는 것과 똑같아가지고, 혼인서약서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혼인서약서의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혼인서약서는 낭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혼인서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혼인서약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셔야 되고, 실제로 낭독하실 때 혼인서약서 읽어주셔도 무방해요. 그거는. 왜냐면 혼인서약서니까. 근데 혼인서약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내가 서약을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혼인서약 이렇게 읽어주시는 것이 좀 더 우리말적으로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혀 쓸모없는 팁이었어요. 아무튼 자, 그러면 혼인 서약으로 한번 바꿔보고,
처음 도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도입 부분인데 공통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저희가 앞으로는 하나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처음 만났던 스토리를 적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도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지어보니까 추웠던 겨울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대를 만났습니다. 설레던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대를 만났습니다가 오히려 하객분들에게는 더 스토리상 잘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입 부분에는 두 사람이 많은 하객분들 앞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서약하겠습니다 라는 그 서약 문구, 서약에 대한 다짐 문구를 넣어주시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두 분의 스토리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처음 걸 봤는데 추웠던 겨울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대를 만났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잘 적어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감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적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바꿨냐. 신랑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의 어느 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어느 겨울의 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어느 겨울날 이렇게 적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대를 만났습니다를 어떻게 바꿨냐. 누구보다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대를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추웠던 겨울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대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 약간은 그대가 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요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명밖에 없다. 이 사람은 정말 한 명밖에 없고 그 사람을 정말 운명적으로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 이런 특정한 상황들을 더 부여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각색인데요. 유난히도 추웠던 어느 겨울날. 그러니까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유난히도 추웠던 어느 겨울날인 거죠. 누구보다도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냥 따뜻한 미소를 가진 게 아니라 누구보다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대를 어떻게?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네. 좀 더 몽글몽글해지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바꿔봤고 그래서 설레던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대를 만났습니다 라고 이제 신부님 적어주셨는데 위에가 길어졌기 때문에 밑에도 대칭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 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었냐. 평범하기만 했던 연말의 어느 날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대를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자,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바꿨냐면요.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다라는 표현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연말을 좀 더 평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범하기만 했어. 연말인데 평범했어. 근데 그 어느 날 크리스마스 같이 그대가 나에게 다가왔다라는 의미를 넣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개가 조금 대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겨울날 어느 날 그대를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면 읽을 때도 좀 더 편하네요. 자,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타민류 땡땡땡이 있어 일상 속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상 속 큰 힘이 되었다 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켜 주시기 위해서 비타민 같은 사람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읽을 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읽히려면 요거를 나눠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비타민이었습니다. 그 비타민 U 땡땡땡이 있어 일상 속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요게 조금 더 받아들이시기에는 세상에 하나뿐인 비타민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상 속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일상 속 큰 힘이 되어주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비타민이었고 큰 힘이 되어주었다
이런 식으로 서사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 위에와 동일하게 대칭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투정도 받아주는 나만의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언제나 내 편인 땡땡땡이 있어 내 마음 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꿔드렸어요. 당신은 어떤 투정도 받아주는 나만의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라고 전제 조건을 까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내 편인 땡땡땡이 있어 내 마음에 안식처가 생겼습니다. 라고 좀 더 부드럽게 문장을 작성해 드린 거죠. 자, 다음으로는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행복합니다. 앞으로 함께한 나날이 더 많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이게 읽어보면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행복합니다. 나의 20대 전부를 함께한 그대와 이제 인생의 전부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약간 이게 좀 어색하게 끼어있다? 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일상 속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행복하다. 라는 게 뭔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과감하게 밑으로 빼버렸습니다. 밑으로 빼고 이걸 바로 이어버린 거죠. 자, 큰 힘이 되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20대 전부를 함께한 그대와 이제 인생의 전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키다리 아저씨였고 안식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넘어 100년을 살아가는 100년 가약을 맺고자 합니다. 라는 어떤 다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을 빼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랑을 나눴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사양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좀 더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런 문장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자, 위의 문장과 밑의 문장이 약간은 대칭 구조가 잘 안 맞죠. 저는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10년, 20년, 30년을 넘어 당신과의 평생의 사랑을 약속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대칭 구조가 맞게끔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뭐 10년, 20년, 30년도 좋고 아니면은 뭐 10년, 20년, 100년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네. 100년 가약을 바꾼다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뭐 10년, 30년, 50년 이런 건 이상하잖아요. 어떤 의미적으로 봤을 때 1, 2, 3 그쵸? 아니면은 1, 2, 100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10년, 20년, 100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100년을 넘어 당신과의 평생의 사랑을 약속하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0년, 10년, 20년, 30년 이걸 넘어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당신과 평생의 사랑을 약속하고자 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는 게 훨씬 더 부드럽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꿔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면 행복합니다. 앞으로 함께한 나날이 더 많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아까 전에 여기 있을 때도 뭔가 어색하게 들어갔는데 이것도 또 어색해요. 그럼 삭제를 할 것이냐 보니까 이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대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도입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그쵸? 중간 부분이 있죠. 그럼 중간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3개짜리로.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좀 더 감미롭게 그동안 함께한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추억 속에 새기며 오늘 이 시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걸 여기다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따로 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한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앞으로 펼쳐질 우리만의 행복한 미래를 마음속에 그리며 자, 여기도 대칭 구조죠. 추억 속에 새기며 마음속에 그리며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대칭 구조가 의미적으로도 대칭 구조가 되면 훨씬 더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추억 속에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추억에 담는 거야. 우리가 함께했던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그리고 한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과거와 또 미래가 대칭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뜻적으로도 대칭이 되는 거고 구조적으로도 대칭이 되니까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우리만의 행복한 미래를 마음속에 그리며 오늘 이 시간 가장 소중하고 멋진 그대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여기다 붙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만드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양가 부모님과 기빈 여러분 앞에서 저희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이 부분은 고칠 게 별로 없습니다. 도입 부분하고 마무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수사요구를 많이 넣으면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백하고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것도 하나 팁입니다. 이거 꼭 넣어주셔야 돼요. 2023년 땡땡월 땡땡일 신랑 뭐뭐뭐 신부 뭐뭐뭐. 왜 이걸 넣어야 되냐면 이걸 안 넣으면 하객분들도 그렇고 사회자도 그렇고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 타이밍이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전문 사회자가 이제 끝나면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하객분들께서 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 끝나는 구호 네, 이 부분을 꼭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인서약서를 바꿔봤는데 어떤가요? 한번 요걸로 한번 읽어볼까요? 유난히도 추웠던 어느 겨울날 누구보다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대를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평범하기만 했던 연말의 어느 날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대를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비타민이었습니다. 그 비타민 U 땡땡땡이 있어 일상 속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투정도 받아주는 나만의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언제나 내 편인 땡땡땡이 있어 내 마음엔 안식처가 생겼습니다. 나의 20대 전부를 함께한 그대와 이제 인생의 전부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10년, 20년, 30년을 넘어 당신과의 평생의 사랑을 약속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함께한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추억 속에 새기며 앞으로 펼쳐질 우리만의 행복한 미래를 마음속에 그리며 오늘 이 시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소중하고 멋진 그대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공통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요렇게 적긴 했는데 좀 더 요거를 짧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추억 속에 생기며 우리만의 행복한 미래를 마음속에 그리며 요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수사요구가 들어가고 뒤에도 이제 수사요구가 좀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라이트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더 감성적으로 쓰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 편안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매끄럽고 또 이렇게 플로우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저만 느껴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수정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혼인서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러한 팁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혼인서약서 작성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